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질점의 운동학 세 번째 곡선 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 운동에서 위치와 변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파란색의 그 경로를 갖는 이제 곡선 커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커브 상에 어떤 질점이 이제 운동을 하고 있고 이제 이 운동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좌표계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일단 지금은 이제 그림상에는 어떤 좌표계의 종류는 표시는 되지 않았고 이제 원점만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일단 원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임의로 이제 어떤 부분을 이제 설정을 이 부분을 이제 원점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제 원점을 정하게 되면 이제 이 원점으로부터의 이 곡선 커브까지의 거리 R이 바로 이제 이러한 곡선 운동에 있어서의 이제 위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 R의 그 R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시간 T에 대해서 계속 변화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우리가 이 그 패스라고 하는 경로는 이제 다음에 이 곡선의 경로를 이제 전부 감안한 이 그 S라는 이 경로의 길이 값이 이제 S라고 하는 이동 거리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물체가 이 점에서 이제 이쪽 점으로 이제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 점에서의 위치는 R이고 이제 이 점에서의 위치는 R'이 되게 되고 결국 R'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벡터 합으로 보면 그 이제 이 R 플러스 이제 델타 R이 이제 R'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델타 R은 결국 R 프라임 마이너스 R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델타 R을 우리가 이제 곡선 운동에서의 그 변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순간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으면 이제 이 경로상의 그 이동 거리, 즉 이제 경로의 길이의 변화량과 이제 델타 R은 이제 다른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곡선 운동에서 속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속도 벡터의 정의는 결국 변이를 이제 시간 변화량으로 나눈 값으로 즉 이제 어떤 시간 변화 그 시간 구간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변이가 얼마만큼 변하느냐를 그 나타낸 값이 이제 속도가 되겠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속도 이 곡선 커브에 있어서의 즉 이제 곡선 운동에 있어서의 속도는 이제 델타 t분의 델타 s가 아니라 이제 델타 t분의 델타 r이 되게 되고 이제 우리가 순간의 개념으로 가게 되면 결국 이 커브에 대해서 이 점에서의 순간 속도 v는 이 커브의 접선 방향의 그 접선 방향으로 이제 속도를 표현을 하게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v는 이제 델타 t가 0으로 가는 이 평균 속도를 델타 t로 0으로 가면 결국 이제 t가 0으로 가면 순간 속도가 되게 되고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미분형으로 표시를 하면 속도 벡터 v는 dr dt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점에서는 이제 델타 s나 델타 r이나 같은 값을 가지게 되므로 이제 아래의 수식이 성립을 하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속도 벡터에서의 그 속력이 결국 순간 속도에 있어서 이제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므로 속력은 이제 변이는 이제 우리가 그 변이도 우리가 그 벡터이기 때문에 이제 속력에서는 스칼라 값인 ds, dt로 표현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순간 속도에 있어서는 결국 점이기 때문에 dr이나 ds는 같은 값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개념적으로는 이렇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제를 풀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속도와 속력을 구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예제로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가속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로상에 이제 각 그 시간에 대한 이제 절점의 위치가 다음과 같고, 먼저 이 점에서의 속도가 v라고 하면 우리가 가속도가 있게 되면 속도의 변화가 있고, 또한 이제 이러한 커브 상에서는 이제 방향도 이제 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v 프라임이 우리가 이제 방향만 변하고 이제 어떤 속도의 크기는 같게 되면 우리가 이제 원운동이 되게 되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러한 커브 상에는 이제 크기도 다르고 그 이제 방향도 이제 다르게 되겠습니다. 일단 커브 상에, 즉 이제 곡선 상에 그 운동은 항상 이제 방향은 이제 계속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v 프라임이라는 것은 이제 이 속도 v 플러스 속도의 변화량이 되게 될 것이고, 즉 이제 t가 t 플러스 델타 t라는 것이 결국 이제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이제 원래 이 점에서 속도 플러스 이제 속도 변화량을 더해주면 이제 v 프라임이 된다라는 그 식이 되겠고, 따라서 이제 평균 가속도는 이제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순간의 개념으로 가면 이제 다음에 이제 극한식으로 그 표현을 할 수 있고, 일단 이제 이 수식을 간단하게 적으면 A는 dv dt가 되게 되고, 결국 V라는 것은 이제 dr dt였기 때문에 A는 이제 d제곱 r dt 제곱, 즉 이제 그 변이가 아니고 그 위치를 이제 두 번 미분한 값이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우리가 가속도에 있어서, 즉 이제 곡선 운동에 있어서의 가속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방향을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속도를 우리가 이제 원점 O'이라는 곳에 이제 그 시점을 일치를 시켜서 이제 표현을 하면 결국 이제 v 플러스 델타 v가 v 프라임이 되게 되므로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우리가 가속도는 이제 이러한 호도 그래프에서 이제 호도 그래프의 이제 접선 방향이 이제 가속도의 방향이 되게 되는데, 즉 이제 경로상에서는 우리가 실제 곡선 경로상에서의 가속도의 방향은 이제 이러한 어떤 커브의 오목한 부분 쪽으로 이제 가속도의 방향이 향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속도 방향이 델타 V의 방향이 이 방향이 되게 되므로 당연히 이제 가속도의 방향도 이제 델타 V의 방향을 따라가게 되므로 이제 그 방향이 되게 되므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호도 그래프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러한 그 속도 벡터들을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원래 그 경로상의 원점과 다른 이제 O'이라는 원점을 새로 설정을 해서, 즉 이제 이 그 시점을 일치를 시키고 이 속도 벡터의 종점을 이렇게 이은 빨간 선, 그 빨간색으로 된 곡선을 우리가 이제 호도 그래프라고 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호도 그래프 상에서는 가속도는 항상 호도 그래프의 접선 방향으로 순간 가속도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지만, 실제 경로상에서는 다음에 이러한 방향으로 가속도의 방향이 그 표시가 된다는 점만 이제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곡선 운동의 직교 좌표계 성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커브가 항상 어떤 그 평면 상에서만
그 발생을 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상의 어떤 물체가 이제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공간 좌표계인 이런 3차원 직교 좌표계를 도입을 해서 이제 이 그 물체의 이제 위치를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정력학을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이 위치 벡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점의 그 우리가 3차원 직교 좌표계에 있어서 위치 벡터는 우리가 이제 각각 각 축 방향에 이제 그 기본 단위 벡터로 표현을 하면 결국 이제 위치 벡터 r은 이제 xi 플러스 yj 플러스 zk가 되게 될 것이고, 이때 우리가 정력학에서 다루었던 것과 다르게 우리가 이제 동력학에서는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의 개념도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이러한 x 좌표, y 좌표, z 좌표 역시 이제 t에 대한 함수가 되게 됨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의를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각각의 어떤 그 x, y, z 좌표가 이제 이런 함수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주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서, 어차피 문제에서 그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이제 문제에서 각각의 축 방향에 이제 함수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함수식을 대입을 해서 이제 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R은 결국 이제 우리가 정력학에서의 그냥 R 벡터가 아니라 결국 이제 시간에 대한 이제 이러한 벡터로, 벡터 함수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그 R의 크기는 우리가 어떤 시간 t에 대해서 어떤 시간 t가 이제 정해지게 되면 결국 x, y, z가 이제 우리가 어떤 값으로 정해지게 되게 되고, 따라서 이 점에서의 이제 그 위치 벡터의 크기 r은 결국 이제 각각의 값을 제곱을 해서 더해서 이제 루트를 씌운 값이 되게 되겠고, 또한 이 위치 벡터의 그 이 방향의 단위 벡터 ur은 이제 이 그 위치 벡터, 즉 이제 이 폼에다가 이 크기를 이제 나눠주면 이제 그 이 방향의 위치 벡터가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정력학에서 모두 이제 더 자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이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정력학 책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이제 제 영상에도, 제 유튜브 채널에도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앞서는 우리가 그 위치에 대한 것을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이제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속도부터는 이제 우리가 벡터 함수의 미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벡터 함수의 미분도 결국은 각 그 성분을 이제 미분을 해서 표현을 하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기존의 어떤 그 실수 함수를 미분을 하는 것과 다르게 그 이제 벡터를 우리가 또 미분한다는 개념이 들어가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단위 벡터는 결국 미분을 해봤자 이제 단위 벡터는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이러한 항이 0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결국은 이제 각각의 그 x, y, z에 대한 그 미분을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 v 벡터도, 즉 이제 v 속도 벡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vxi 플러스 vyj 플러스 vzk로 표현이 되게 되고, 또한 이제 속도는 이제 dr dt였기 때문에 이제 dr이 우리가 앞서 xi 플러스 xj 플러스 xi 플러스 yj 플러스 zk였고, 그 부분을 이제 미분한다라고 이제 표현한 것이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이쪽 이제 나머지 미분하는 것은 다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x항에 대한 것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곱의 미분에 의해서 결국 xi를 이제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제 dx dti, 즉 이제 앞에 거를 미분하고 뒤에 거는 그대로, 이제 뒤에 거를 미분하고 앞에 거를 그대로 하면 이제 첫 번째 것은 dx dti가 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항은 이제 x di dt가 되게 되는데,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단위 벡터들은 이제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항은 0으로 이제 소거가 되게 되어서 결국 이제 dx dti, dy dtj, dz dtk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속도 벡터 v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게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속도 그 각 성분별 속도 vx, vy, vz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dx dt를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뉴턴의 방식을 도입을 하면 이제 닷으로 표현을 하면 되고, 따라서 vx는 x 닷, vy는 y 닷, vz는 z 닷이 되게 되겠고, 또한 이제 그 이 점에서의 그 벡터, 그 속도 벡터의 크기는 이제 앞서 우리가 위치 벡터와 마찬가지로 이제 각각의 성분을 제곱을 해서 더해서 이제 루트를 씌우면 되게 되고, 이제 단위 벡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속도 벡터를 이제 그 속도 벡터 크기로 나눠준 값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가속도 벡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 역시 이제 우리가 속도를 미분한 것으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제 동일하게 가속도 a는 dv dt가 되게 되어서 이제 동일하게 이제 곱의 미분에서 단위 벡터는 이제 단위 벡터에 대한 미분은 소거가 되게 되어서 이제 axi 플러스 ayj 플러스 azk는 결국 이제 다음에 이 ax는 그 v.x는 이제 x2' 되게 될 것이고, 이제 나머지도 결국은 이제 각각의 위치를 이제 두 번 미분한 것 값을 이제 대입을 해주면 이제 우리가 속도 벡터에 대한 그 이제 카테시안 벡터 형식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크기도 동일하게 이제 각 성분을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를 씌운 값이고, 이제 단위 벡터도 이제 이 가속도 벡터에다가 가속도 벡터의 크기를 나눠준 것이 이제 단위 벡터가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열기구의 이동 경로가 이제 y 이꼬르 이제 10분의 x 제곱으로 이제 이 경로에 대한 그 수식이 주어져 있고, 이제 문제에서 조건이 이제 이 x에 대한 우리가 벡터 함수는 이제 시간에 대한 벡터 함수는 이제 8t로 주어져 있고, 이제 y는 이제 이제 x에 대한 그 함수로 이제 주어져 있고, 이때 이제 t 이꼬르 이제 2초일 때 이제 속도 및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각 축 방향에 우리가 성분 그 속도를 이제 구해보면, 먼저 이제 vx는 이제 x를 미분한 것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8t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8t를 미분하면 이제 8이 되게 되고, 단위는 이제 피트 퍼 세크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경로가 이제 이쪽으로 그 x가 이쪽으로 갈 때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풀이에서는 방향까지 도시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 y축에 대한 속도 성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는데, 이제 현재 주어진 식은 이제 y 이꼬르 x에 대한 그 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미분을 하는 것은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므로, 따라서 이제 다음에 이제 연쇄 법칙을 이제 체인룰이라고 하는 연쇄 법칙에 대한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이제 그 속도를 이제 미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y가 x에 대한 함수로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어떤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x는 시간에 대해서 주어져 있고, 그러면 결국 그 dy dt는 이제 다음에 연쇄 법칙에 의해서 dy dx 곱하기 이제 dx dt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연쇄 법칙에 의해서 먼저 이제 y를 미분을 하면, 먼저 이제 이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제 2x 나누기, 즉 이제 10분의 2x가 되게 될 것이고, 뒷부분인 dx dt를 우리가 x'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제 x'은 결국 우리가 vx에서 이제 8로 산출을 했었기 때문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10분의 16x가 되게 될 것이고, 이때 이제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시간에 그 2초일 때의 그 x는 이제 16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2 곱하기 16 곱하기 8 나누기 10을 하면 이제 25.6 피트 퍼 세크가 되게 되고, 이제 방향은 위쪽으로 향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카테시안 벡터 폼으로 표현을 하면 결국 v는 이제 8i 플러스 그 10분의 16xj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크기는 결국 이제 각각의 성분을 제곱을 해서 더해서 루트를 씌워주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그 vx 제곱 플러스 vy의 제곱을 하면 이제 각각의 우리가 산출한 값들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26.8 피트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방향은 이제 B점에서의 그 속도의 방향은 우리가 이 점에서의 vx와 vy를 산출을 해서 이제 각각의 vx분의 vy를 이제 아크 탄젠트를 취하면 그 72.6도가 이제 산출이 되게 되고,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림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제 속도의 크기는 26.8 피트 퍼 세크이고, 방향은 이제 72 이쪽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72.6도만큼 그 회전을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X는 우리가 VX가 상수였기 때문에 결국 미분하면 0이 되게 될 것이고, AY는 이제 2x x 나누기 10이었고, 다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x를 대입을 해서 16x 나누기 10으로 해서 계산을 해도 되고, 만약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다시 우리가 그 연쇄 법칙을 사용을 해서,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미분에 있어서 이제 곱의 그 미분을 먼저 써서 이제 미분을 해서 다시 이제 그 미분을 하는 것을 다시 이제 연쇄 법칙을 사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즉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10분의 2x 곱하기 x를 이제 닷에서 이제 그 2x와 x의 곱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고, 따라서 먼저 이제 x를 이제 그대로 두고 이제 10분의 2x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다시 이제 앞에 것은 10분의 2x는 그대로 두고 다시 x를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일단 뒤에 것은 이렇게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앞에 것은 이제 x는 그대로 나오고, 일단 10분의 2x를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하고 다시 이제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결국 2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가 되게 되고, 다시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x'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ay를 이제 산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이제 이러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x닷을 구해놨기 때문에 그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도 이제 동일한 값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각각의 값에 x닷은 8이었고, 그리고 이제 x는 우리가 시간이 2초일 때에 x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12.8 피트 퍼 세크 제곱이 되게 되고, 이때 이제 그 플러스 값이 나왔기 때문에 방향은 이제 위쪽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크기는 결국 AX가 0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12.8이 되게 될 것이고, 어차피 X쪽 방향으로의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열기구는 이제 Y축 방향으로만 이제 가속도가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